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최근 댓글 보니까 테슬라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마 ETF 제외한 개별 종목 중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 요즘 주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1240달러였던 주가가 거의 반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테슬라 자체적인 성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가 바닥인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성장성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이트 보시면 테슬라의 실적과 PER을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 넣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여기 맨 위가 테슬라 주가고요. 가운데가 이제 EPS, 맨 아래가 PER입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2020년 때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보시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주목받지 못했었어요. 테슬라와 같이 R&D에 비용과 기간이 많이 필요한 기업은 오랜 시간 적자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영원히 적자로 남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기업도 정말 많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딱 2020년 이때부터 해서 EPS가 흑자 전환하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2020년이랑 2021년은 고평가 영역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영역처럼 밸류에이션으로 해석할 수 없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PER이 보시면 500, 800, 1100 이런 식으로 천문학적으로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1200달러도 돌파하고 최근 1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실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과도한 하락이 테슬라 기업의 성장성이나 펀더멘탈 때문이 아니라 대내적인 리스크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행 때문에 기업 자체를 불신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테슬라를 정말 맹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테슬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개인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인 건 맞아요. PER이 아직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84로 절대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테슬라의 성장성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 세 가지씩 추려봤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시장 리스크와 공급난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처럼 여러 악재로 인해서 시장에 공포가 내재되어 있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거기에 공급난 문제도 같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테슬라 실적과 성장성이랑 관련 없이 가장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현재 모든 기업이 이런 시장 리스크가 있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정확하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하이 락다운 이슈인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상하이 제조 공장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분명 타격을 줄 거고 가이던스 또한 낮아졌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락다운이 해제되고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 락다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노이즈 이슈. 크게 보면은 뉴욕타임즈 다큐멘터리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다른 업체들 차에 비해서 좀 덜 안전하게 그려진 점과 일론 머스크 이슈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 이슈가 중요한데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최근에 미루고 있습니다. 이걸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면은 현재로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테슬라 주식 자체가 담보로 잡혀 있어가지고 만약 여기서 주가가 더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마진콜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 발언. 이거 같은 경우는 배경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의 이제 2.5조 달러 규모의 사회 부양 플랜에서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전기차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근데 항상 일론 머스크만 빼고 불렀습니다. 2020년 2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안 부르다가 최근 4월 회의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포함시킨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힌 게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당연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좋아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5월 19일에 공개적으로 공화당 지지 반응을 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작은 노이즈라고 치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랑 관련된 거라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성추문 의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피셜로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좋은 점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테슬라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독자적인 프로세스 구축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전기차 말고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최근 스타링크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태양광 같은 다른 사업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모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다른 기업들 보면 엔진에 대한 기술 말고는 부품별로 다 다른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스펙트럼 자체가 다른 거예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만 이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마케팅 비용이 안 나가서 그에 따른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거기에 테슬라 보험 시스템도 좀 흥미로운 게 기존 보험 시스템이 통계에 의해서 나이대별로 보험료를 정해놓는다면 테슬라는 자체 시스템이 판단해서 운전자의 운전 실력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프로세스들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적인 구조가 완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섹터가 가진 힘인데 이건 전기차가 미래 산업의 거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결정권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이 가격 결정권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환경과 공급난 문제가 있는데 이 원재료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 정말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리면 하방 경직성 때문에 내려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랑 공급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마진율이 그만큼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봤고, 그럼 주가로 보면은 바닥은 어디일까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 장기 상방 추세를 깨고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하방으로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540선. 여기가 최종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지해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지지 라인이에요.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보다 약 13% 정도 더 하방으로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상방으로는 한 75% 정도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성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 때문에 가치와 성장성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장에서 FOMC 회의록이랑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